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이 많습니다. 여행과 레저 서비스업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영화 산업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특성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개봉한 한국의 영화가 북미와 일본 등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벌새라는 영화인데요. 벌새는 최근 제4회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에서 신인배우상, 2020 워싱턴 웨스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 감독상 등을 수상하며 전세계 59관왕 타이틀을 기록한 한국 영화입니다. 벌새는 웰고 USA의 배급으로 북미 버추얼 개봉을 시작했는데요. 개봉과 함께 엄청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고 개봉 이후 지금까지 총 87개의 버추얼 시네마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뉴욕을 대표하는 필름앳 링컨 센터에서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데뷔작은? 이라는 트윗을 올리며 답변으로 벌새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벌새를 리트윗하며 홍보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화를 관람한 평가단의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뉴욕타임즈 수석평론가인 마놀라 다지스도 벌새를 선정하여 비평한 것이죠. 그는 삶이라는 것을 화면에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것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벌새의 성취를 극찬했습니다. 그의 평가가 마음에 더 와닿는 이유가 있는데요. 벌새는 1994년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거대한 세계와 마주친 14살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당시 감성을 외국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벌새 신드롬은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새는 지난달 20일 일본 도쿄의 예술영화관 유로스페이스에서 처음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 후 연일 매진 사태가 벌어지며 전국 확대 상영이 결정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일본에서도 극장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매진 사태가 이어진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가장 큰 극장 체인인 토호 시네마스는 개봉 첫 주부터 매진 사례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벌새를 상영하고 싶다며 먼저 상영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호 시네마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극장에 추가로 확대 상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번 놀라운 기록을 쓰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 영화 벌새는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춤했던 일본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올해의 영화 잠정 1위는 벌새다. 마음속에서 벌새가 떠나지 않는다. 너무 재밌었고 아직도 여운이 남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영화평론가들도 벌새를 극찬하고 환영하는 지지의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벌새는 현재 해외 유명 영화 비평 사이트 인디와이어 2020년 최고의 영화, 메타크리틱 베스트 2020 영화에 선정되며 더욱 영향력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이 시국에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한국 영화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K 컨텐츠가 전 세계의 인기를 끌고 있어 뿌듯한데요. 벌새와 마찬가지로 국내 영화와 드라마가 특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넷플릭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넷플릭스가 공개하고 있는 일간 탑10 지표만 보더라도 K 컨텐츠의 영향력을 여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세계 유료 가입자 수는 1억 8,3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넷플릭스 관계자는 K 컨텐츠가 가입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하며 세계 곳곳에서 K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관계자가 대놓고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를 보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즉 넷플릭스도 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난 1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투자자 서신을 통해 K 컨텐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서 전 세계 K영화 K드라마 팬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는 실제로 국내 다양한 컨텐츠 제작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죠. 현재 미국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한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가 구독자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한국 컨텐츠 확보를 해결책으로 삼은 상황입니다. K 컨텐츠의 파워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얼마 전 중화권 톱스타인 주걸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만 편애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중화권 네티즌들은 한국 컨텐츠가 재밌는 걸 어쩌라 말이냐, 네가 한국 컨텐츠를 이길 능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와 같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주걸류는 해당 글을 삭제했죠. K 컨텐츠가 인기를 끌자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네요.
또한 디즈니와 픽사, 마벨,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5개 채널을 보유한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6월 일본과 인도를 시작으로 아시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한국 컨텐츠 수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방영이 끝난 작품을 포함하여 한국 컨텐츠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달성한 것이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필 해당 시기에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며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어 이 같은 추세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날개를 달고 날기 시작한 K 컨텐츠,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의 소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로버튜브가 되겠습니다.